자,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자, 전기 저항. 이 전기 저항에 대한 기호는 뭐냐면 R입니다. 자, 전기 저항에 대한 기호는 R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또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자기 저항은 뭐냐면 RM입니다. 뭐, 이 오음의 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기 저항은 뭐냐면 I분의 V가 되겠죠? 자,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전기 저항은 I분의 V가 되겠고, 요거는 자기회로에서 나오는 건데, 자석분의 기자력에 대한 자, 형태가 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저항. 자, 이 자속이죠. 자속. 자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거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파이라고 그래요. 파이. 자, 파이인데, 이 파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써져 있는 파이가 있고, 또 어떤 파이도 있느냐? 예, 3.14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의 둘레 있죠. 자, 원의 둘레로, 알고 있는 이 3.14 원조율. 자, 원조율이라고 알고 있는 그 3.14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전기저항.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그랬습니다. 그죠? 자, 전류 밑줄 치세요. 전류. 자, 전류 밑줄 치시고. 자, 이 전류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자, 전류는 뭐냐면, 자, 전류가 뭘까요? 전류가. 자, 전류가 뭐죠? T분의 Q. T분의, 와, 맞아요. 전류 I는 T분의 Q. 전류 I는 T분의 Q. 자, 그래서 요 T라고 하는 건 뭐죠? 단위 시간. 자, 단위 시간입니다. 단위 시간. 초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전기량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Q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량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질문하죠. Q하고 I가 있습니다. Q는 뭐고 I는 뭐죠? Q는 뭐고 I는 뭐예요? 지금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이 전류라며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 Q는 뭐고 I는 뭘까요? I는 전류. I는 전류. I는 전류. 자, Q는 뭐? 전기량. 오케이. 전기량. 예. 자, 여기 좀 빨라요? 빠르지는 않죠? 예, 자, 지금 이 시간은 다 그 기초를 하는 그 시간인데 어차피 전공한 사람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최대한 그 비전공 하신 분들 눈높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영문자 Q가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 전기량이고 대문자 I는 뭐냐면 전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정지해 있는 뭡니까? 전기예요. 정지해 있는 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예요? 정전기. 아, 대문자 Q는 뭐다? 정전기예요. 정전기. 적으셔야 돼. 자, 정전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동하고 있는 전기. 아시겠죠? 자, 대문자 I는 뭐냐면 이동하고 있는 전기가 뭐다? 여기서 전류다. 예. 자, 그래서 이 정지해 있는 전기가 정전기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본질인데, 똑같은 전기인데 이 정전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부도체에 있는 거예요. 자, 부도체에 있는 전기가 뭐라고요? 정전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전기는 뭐다? 도체에 있는 전기예요. 그쵸? 네, 도체에 있는 전기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은 체계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표현을 안 쓰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전기라고 했습니다. 전기. 자,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 여자가 있듯이 전기에도 이렇게 따지면 뭐가 있어요?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다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공을 하셨든 비전공자든 간에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엮어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 빠진 것처럼 빠져있는 그 내용을 포인트를 여러분들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여기에 다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전기는 플러스 전기가 있고 뭐다?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거창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원을 하나 그리고요. 자, 원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원자 핵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원자장만 들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원자 핵이 써 있고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하나 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 들어가면은 이제 얘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원자 핵에 뭐가 있느냐? 자, 이 원자 핵에 양성자와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야, 중성자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잠재력을 막 불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자 핵을, 자, 이 원자 핵 자체가 뭐예요? 전기적인 극성이 뭐냐면 얘는 플러스 극입니다. 플러스 극이고, 자, 여기에 그 궤도에 원심력과 구심력의 평형을 이루어서 돌고 있는 뭐가 있냐면 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마이너스 전기는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 플러스 전기는 여기 원자 핵.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플러스 전기는 원자 핵입니다. 핵. 마찬가지예요. 자, 전자가 있고 뭐냐면은 얘가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요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상 수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소. 첫 번째 궤도에 전자 하나가 있으면 얘는 수소예요. 두 번째 있으면은 뭐 헬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럼 다 건너뛰고 전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만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에 또는 두 번째 궤도에 다 뭐냐면 물질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 뭐라고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전자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얘가 어디에 있으면 예, 부도체에 있으면 이 전자라는 해가 못 빠져나가요. 부도체에 있으면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 전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해 있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도체에 놓여져 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전류가 흐름이 발생을 하는데, 자, 저 좀 보십시오. 여기서 이 상태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정전기라 그랬죠? 정전기인데 이것이 어느 외력에 의해서 얘가 전자가 튕겨져 나가요. 전자가 너 싫어. 나 갈래. 전자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가 전류라는 이야기죠. 전류. 얘가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자격증을 전문적으로 따실 분들이기 때문에 전류라고 하는 건 뭐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자가 이탈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전자의 이동 현상입니다. 자, 적을게요. 요 전류는 뭐냐면 전자의 이동 현상이다. 적으셔야 돼. 자, 전류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전자의 이동 현상입니다. 예, 적으셔야 돼요. 적으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개그맨 이용렬 아세요? 네. 아세요? 네. 요새 잘 안 나오네요, TV에. 그 사람이 뭐 학습지 선전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창의력이 생긴다고 해서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기초적인 걸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다가 보면 앞에 뒤로 전개될 그런 내용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똑같은 본질인데 이런 형태가 부도체에 있으면은 뭐예요? 정전기고. 그러니까 정전기란 얘기는 뭐냐면은 정전기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전자가
전자가 어떻게 해?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못하는 상태. 그리고 I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상태죠? 예.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자, 본질은 똑같은데,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본질은 똑같은데,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못할 때의 차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900년대 말에, 1900년대 말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뉴욕인가 하여튼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서 모여가지고요, 협의를 했어요.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자, 이 시간은 기능사나, 기사나, 산업기사나,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인데, 이거는 주로 기능사에 주로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뭐냐면, 건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전지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여러분, 건전지가 뭔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꼬마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류라고 하는 거는 어서 어디로 올라요? 전류. 저항에서부터? 정에서 부. 이야, 이렇게 한문. 근데 나 이거 맞나 모르겠어. 부 이렇게,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쵸? 예. 근데, 자,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뭔가가 있고, 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그렸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원자 핵에서, 그죠?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양성자가 있고, 아까 어떤 저 학생이 이야기한 중성자가 있어요. 그죠? 자, 중성자가 있고, 궤도에 뭐가 있냐면은 전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전자예요. 그죠? 전자가 이렇게 있고, 양성자인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빠뜨렸어요. 뭐냐면, 원자 핵은요, 자, 이거 기능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자 핵은 전자보다 무거워요. 아시죠? 원자 핵은 전자보다 무거워요. 왜 무겁냐? 중성자 때문에 무겁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자꾸 뇌까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기,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에 뭐가 나옵니까?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건 동위원소를 이용하는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중성자가 달라가지고 핵분열하고 핵융합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자, 그때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은 어느 과목에 무슨 자격증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구석구석에 지금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원자 핵의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요 중성자 때문에 원자 핵이, 자, 이거 기능사에 나옵니다. 원자 핵은 전자의 몇 배만큼 무겁냐면 전자의 1840배만큼 무거워요. 왜 전자가 이탈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 이거. 자, 원자 핵은 전자보다 얼마만큼 무거워요? 1840배만큼 무거워요. 왜? 중성자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성자와 양성자의 결합인데, 중성자의 무게가 거의 원자 핵의 중심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자 핵은 전자 핵은 1840배만큼 무겁고,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자는 원자 핵보다 어떻게 1840배만큼 가볍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이나 전압이나 충격에 의하면 전자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류에 대한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1900년대 말에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저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에서 불어 오른다 그랬죠? 이거는 뭐의 방향일까요? 뭐의 방향일까요? 양성자의 방향이니까 아니면 전자의 방향입니까? 전자의 방향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예. 왜 손을 들다 말아요? 자, 얘는 뭐냐면요. 자, 결론부터 낼게요. 이것이 전자의 방향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이고,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양전압.
양성자의 예, 이동 방향입니다.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기능사 또는 기사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진짜로 이동하는 게 뭐다? 전자의 이동 방향이다. 진짜로 이동하는 거. 여기 물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는 얘기죠. 왜 이동을 합니까? 전자는 원자핵의 1840배만큼 가볍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이나 전압이나 충격을 주면 얘가 튕겨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근데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에 대한 순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러죠? 근데 이게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전자라고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전자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오히려 이동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전자는 뭐라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정해놨냐면 진짜로 이동하는 건 뭔데?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이 꼬바전구 필라멘트를 걸쳐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서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까? 플러스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움직여서 발생하는 착시 현상은 또 동시에 뭐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정해놨냐면 이것을 우리 기준으로 잡자. 자, 전류라고 하는 건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기준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류에 대한 방향을 따질 때는 뭐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동하는 뭐예요? 전자는 전위가 낮은 쪽에서 플러스 전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것도 간혹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위가 낮은 쪽에서 전위가 높은 쪽으로, 그렇죠? 전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기능사 시험 보실 분들 요거 확실하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예. 어렵진 않죠? 예. 예.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려우면 안 되죠. 그죠? 자, 적으실 만한 거 있으면 다 또 적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쪽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전기 저항에서 이야기한 이제 전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I가 있어요. I가 있고 Q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 전기량. 아, 전기량인데 얘는 뭐다? 정전기다. 그쵸? 정전기. 얘는 뭐다? 전류다. 그죠? 전류인데 이 전류는 뭐다?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그죠? 네, 이동하는 현상이고 얘는 뭐냐면 전자가 정지해 있는 거죠. 전자가 정지해 있다. 그죠? 전자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 단지 그죠? 단지 전자가 정지해 있고 전자가 어때요? 이동하고 있어요. 전류고 정전기인데 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석 아시죠? 자석.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 아시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N극과 S극에서 나오는, 자,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S극으로 들어가죠.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제가 좀 징그러운 표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 들어보셨죠? 예. 기억나시죠? 생물 시간 기억 안 나요? 생물 시간에 보면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용 동물 중에 지렁이라고 하는 게 암수 한 몸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 부분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여기서 N극 어느 한 귀퉁이나 구석이나 N극, S극 어느 한 구석을 떼어내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N극과 S극으로 또 나눠줘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뭐냐면은 연구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주위에 투자율이 굉장히 큰 철심가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에 대한 형태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자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쵸? 예? 냉장고에 뭐 같은 거, 예? 통닭집 같은 거에서 이렇게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자석으로 붙여놓는 거 주잖아요. 그죠? 그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영구자석만 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분명히 전류든 전기량이든 간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네.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영구자석에서는요. 자, 영구자석에서는 자, N극에서 나와서 S고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죠?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고 들어가는데 이 전류가 흐르면 자, 전류가 흐르면 이 뒤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 요거는 기능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괴롭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장인데요. 이 I가 뭐냐면은 I.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뭐냐면 자기장은 H는 2파이 R분의 I다.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뭐냐면은 자기력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범위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예, 적으세요. 안 적으셔도 되시겠어요? 네. 네. 전력공학은 H만. 뭐가요? 뭐가? 아니 어제 수업 들었는데요. 네. 다른 거 같은데 뭐가 달라요? 전력공학에서도 H가 나와요. 수업 시간 들어. 아, 전력공학에서 H라고 하는 건 높이입니다, 높이. 제가 전력공학에서 보면은 이것이 수력발전소에서 보면은 펠턴 수차의 유효 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초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 응용 및 재료에 보시면, 얘가 실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지수. 전기 산업기사에 보면, R에 대한 X 플러스 Y라고 해서 조명에 실제 높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 알파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초 과목에 나오는 영어 알파벳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얘가 3.14죠. 파이는 뭡니까? 3.14입니다. 3.14고 이 R이 뭐냐면요. R이 뭘까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반지름이 아니라 자,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근데 반지름처럼 보이는데 이건 분명히 직선이니까 뭐냐면은 이 R은 뭐냐면요. 여기서만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질 때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때는요. 반지름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도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세기를 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아시겠어요? 반지름이 아니에요. 여기서만큼은.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99% 이상이 R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반지름. 좋아요. 어차피 지금은 기초이론 시간이니까. 자,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또 아까 우리 왜 건전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건전지 있었고 이렇게 가보시면 자, 나갑니다. 그죠? 이곳에 건전지의 내부 저항이 분명히 있어요. 내부 저항도 뭘로 표현하냐면 대문자, 소문자 R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문자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건전지의 내부 저항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독 여기서만큼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만큼은 R이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도 아니고 건전지의 내부 저항도 아니고 뭐다?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능사, 기사, 산업계사 할 것 없이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그쵸? 자, 이거 지울게요. 예.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력선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 전기량은요. 자, 이 전기량은 플러스 전기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가 있으면요. 어딘가에는 뭐가 있느냐? 어딘가에는 마이너스 전기량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플러스 전기량에서 나와서 자, 똑같은 본질인데 아까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본질인데 전자가 어디에? 도체에 있기 때문에 그 도체에 전자의 이동 현상이 생긴 것이 전류인데 그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 전류가 모일 때 이것이 직선 전류에 대한 모양일 때는요. 직선 전류에 대한 모양일 때는 자기장이 이런 형태로 생기는 것이고 그 전자가 부도체에 정지해 있습니다. 부도체에 정지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으면 정지해 있으면 똑같은 데인데 정지해 있으면 전기력선에 플러스 전기량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기량으로 들어가는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기력선이 생긴다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 보셨었던 내용 중에서 자, 이렇게 자, 얘가 뭐다? 얘가 전기력선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뭐 있으면 정지해 있으면 뭐가 생기고 전기력선이 생기고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면 뭐가 생긴다? 자기력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적으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정지해 있으면 뭐가 생기고 전기력선이 생기고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생긴다? 자기력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전자가 정지해 있으면 뭐고 전기력선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N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기력선에 대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의실에서 앉아 계시는데 뭐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자, 자유공간이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제가 이거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자, 자유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자유공간은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예? 도체? 도체, 예. 또. 자, 자유공간은 뭡니까?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자유공간. 도체예요? 예, 도체 또 나왔어요. 또, 자유공간 뭡니까? 답이 아니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겠죠?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반도체예요? 자유공간이? 예. 자, 뭘까요? 자유공간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자유공간이. 자유공간이 뭘 것 같으세요? 부도체? 네, 혼자 살았어요. 맞아요. 자유공간 부도체예요. 자유공간은 뭐예요? 부도체입니다, 이거. 도체면 쇼트 나서 다 죽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도체면은 전자가 조그만한 전해차만 다 흘러버리는 거니까 쇼트 나서 다 죽어요. 아시겠어요? 자유공간은 뭐라고요? 부도체예요. 예. 자, 자유공간에 대한 부도체인데, 자유공간은 뭐다? 부도체입니다. 자, 그럼 이 자유공간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자유공간. 자,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입실론 제로라고 읽어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뮤 제로라고 읽어요. 뮤 제로. 자, 뮤 제로라고 읽습니다. 자, 입실론 제로는 뭐냐면은, 진공 유전율입니다. 자, 진공 유전율이고, 얘는 뭐다? 진공 투자율입니다. 예, 자, 진공 투자율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공 투자율은 뭐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미터입니다. 지금, 기초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에 대한 미리 예습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책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진공 유전율은 얼마냐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12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라퍼미터입니다. 자, 쓰세요. 자, 요게 H가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자, 뭐하고 똑같이?
아, 자기장이었네, 여기는 처음에. 자, 처음에 자기장이었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 이제 밖에 있을 때 H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입니다. 그죠? 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크기고, 자, 여기서는 뭐냐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로 안에. 이걸 뭐라고 읽어요? 헨리라고 있습니다, 헨리. 헨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헨리는 사람 이름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 자체 인덕턴스, 그죠? 자체 인덕턴스의 단위입니다. 자체 인덕턴스에 대한 단위고, 이 F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읽느냐? F라고 하는 건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자, 페럿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정전 용량의 단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전 용량의 단위. 이거 진짜 적어놓으셔야 돼. 적으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다 아세요? 다 아시면 좋죠. 예. 어? 뭐가요? 헨리. H가 헨리. 여기. 뭐가요? 이쪽에? 왼쪽에 어디가요? 뮤 제로. 마이크로의 아래 첨자가 들어간 겁니다. 마이크로라고 읽으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자, 요거 두 가지입니다. 뮤라고 읽으면은 투자율에 대한 내용이고, 마이크로라고 읽으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 저쪽에다 쓴 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뮤라고 하는 거는 투자율에 대한 내용이고,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뭐가요? 아,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진공 투자율 맞아요? 예, 진공 투자율. 그 왼쪽은 무제로예요. 뮤제로. 무제로. 너무했다. 내가 그렇게 썼어. 이거? 아,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예? 48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자, 48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죠? 예. 요거. 자, 그래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뭐고요? 이거는 진공 유전율이고, 그 다음에 뮤 제로라고 하는 거는 진공 투자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10에 여기는요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미터고요. 자, 헬리퍼 미터고, 진공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 그럼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예. 센터에다가 잡아야 되는데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기호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기호 많이 보셨죠? 얘가 뭐죠? 얘가? 인덕턴스예요. 예, 인덕턴스고, 자, 얘는 뭐죠? 캐패시턴스죠? 캐패시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캐패시터는 뭐 하는 거죠? 충전하는 거예요? 예. 충전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죠? 예? 방전을 해요? 충전하면서 방전을 해요? 충전하면서 방전을 해요? 그러니까 전압을 담아놓는다는 얘기죠. 그쵸?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캐패시터는 뭐냐면은 전압을 담아놓는 용량이에요. 담아놓는 용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인덕턴스는 뭘까요? L. 막 이렇게 막 저기 하지 말고. 자, 인덕턴스는 뭘까요? 예? 전압을 충전했으니까 이번엔 뭘 저장을 해야 될까요? 찍으세요, 그냥. 전압을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뭘 저장을 하죠? 전류, 오케이. 전류를 담아넣는 용량입니다. 얘는, 자, 전류를 저장하는 용량입니다. 자, 근데 이 자유공간에 진공유전율하고 진공투자율이라고 그랬죠? 자유공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진공유전율이죠, 이제. 자, 진공유전율인데, 이 진공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얼마고? 12승 페럿 퍼 미터고. 그러니까 페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캐패시터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가? 이 자유공간이. 예? 자유공간이 1m당 얼마만큼의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만큼의 전압을 담아놓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 자유공간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공 투자율은요. 뮤 제로. 자, 진공 투자율입니다. 이 진공 투자율인데 이건 얼마다? 4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뭐다? 헬리퍼 미터다. 와. 1m당 자유공간 1m당 전류로 저장하는 용량이 얼마다? 헬리퍼 미터다. 자유공간이. 그러니까 이 자유공간 있지 않습니까? 자유공간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R이 없어요. R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크죠? 자, 여기 그 공기의 절연장을 이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기능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절연장입니다. 공기에 대한 절연장입니다. 자, 공기의 절연장입니다. 자, 이 공기의 절연장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메가오음입니다. 10의 6승이에요. 4 곱하기 10의 6승만큼입니다. 보통에 대한 전압으로는 뚫을 수 없는 그런 절연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자유공간은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질문을 받으실 기회가 있으면 뭡니까? 부도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유공간은 부도체예요. 그죠? 도체가 아니라 큰일 난다. 그죠? 자, 공기의 절연장은 얼마고? 4메가오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공기의 4메가오음 갖다가 뚫고 방전하는 현상이 뭐야? 번개죠. 번개를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죠? 땅으로 왜 가죠? 땅이 그라운드예요? 예, 네, 어스를 시키죠? 예, 어스를 시킵니다. 왜 어스를 시킬까요? 지구가 마이너스 극성을 띠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마이너스 극성을 띱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저 뒤에 계신 분이 이거 필기하실 동안에 제가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다 하셨어요? 진짜요? 자, 그래서 왜 어스를 시키는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자유공간은 뭐냐면 진공 유전율이 있고 진공 투자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공간에 1m당 전류를 저장하는 용량이 얼마라고요? 48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헬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페럿 퍼 미터입니다. 자,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요거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거 진공 유전율에 대한 단위 나오는 거예요. 올해 2009년도 1회 시험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진공 유전율의 단위 또 나오는 것이고, 요거 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은 조금 더 있다가 하실 건가요? 자, 보십시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진공 유전율과 진공 투자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캐패시터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나요? 충전을 할 때. 판에. 그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정리를 하죠. 이 자기력선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뭐냐면은, 전기력선 N을 구할 때는요, 뭐냐면, 유전율분의 전기량. 자, 얘는 뭐라고 읽습니까? 유전율분의. 그냥, 요 기호는 뭐라고 읽냐면은, 그냥 입실론이라고 읽어요. 입실론이라고 읽고, 얘는 뭐라고 있습니까? 전기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유전율은 전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공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을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비유전율입니다. 비유전율이고, 얘는 이제 전기량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B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한문에서 이야기하는 B라고 하는 건 뭐죠? 아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저 좀 보세요. 예. B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B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자, 얘가 무슨 의미일까요, 얘가? 기억해보세요. 예? 통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다? 아. 자, 아니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통하지 않는다? 와, 통하지 않는다.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또요, 또. 여러분들 이게 영어로 뭔지 아시죠? 네. 예? 예? 라디오. 지금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얘가 비례한다예요, 비례한다. 이 단어만큼은 참 이상해요. 영어로 레시오가 비례한다거든요? 이거 비례한다입니다, 비례한다.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비유전율인데 뭐냐면요. 자,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값입니다. 자, 물질마다 갖고 있는 뭐라고요? 고유한 값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인데 이것이 나옵니다. 공기에 비유전율이 있습니다. 그죠? 공기의 비유전율 입시로 S는 얼마다? 1입니다. 1.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기 중에서는 입시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에 대한 내용은 투자율분의 점자극 또는 투자율 분의 점자극, 투자율, 비투자율, 점자극입니다. M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공기의 비투자율입니다. 공기의 비투자율입니다. 그래서 진공 유전율분 M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정말로 적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낯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시죠? 아니세요? 네. 그래도 차근차근히 들으시면 돼요. 네. 뭐가요? 자기력선이요? 투자율 뮤분의 M, 스몰 M. 뮤제로 뮤 S예요? 예, 뮤제로 뮤 S. 투자율분의 점자극. 자석 알갱이 하나. 자석에 붙어 있는 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느 정도 다 쓰셨나요? 예. 자, 그럼 지우겠습니다. 예. 아직 다 못 쓰셨어요? 예. 공기 비투자율. 공기의 비투자율 1. 두 분. 뮤제로 곱하기 1이에요? 네, 뮤제로 곱하기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우겠습니다. 아직 다 못 썼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전율에 대한 형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유전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율이죠, 비율. 비율이고 얘는 뭐냐면은 그 전자가 무슨 전자죠? 전자가요, 전자입니다, 전자. 그리고 요 유가 뭐냐면 보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율은 뭐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유전율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보유하는 비율이에요. 자,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보유하는
보유하는 비율이 뭐다? 유전율입니다.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게끔 붙잡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율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한데 어떻게 따지면 절연율. 그러니까 유전율은 뭐예요? 절연율입니다. 어떻게?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 비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요, 그저 절연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이해하시기 편하죠?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그래서 그 유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기 쌍극자, 전기 쌍극자 또는 전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전기 쌍극자, 저는 전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여기 아직 다 못 쓰셨어요? 네. 그건 조금 이따가요. 자, 제가 안 지울게요. 자, 이 전기 쌍극자 또는 전기 모멘트는 뭐냐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기량이 아주 가까운 거리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면 미소거리라고 합니다. 미소거리. 아시겠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상태가 뭐다?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상태. 자, 놓여있는 상태가 뭐냐면은 전기 쌍극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연체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우리는 유전율이라고 하고 유전차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냐면 캐패시터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웬만큼에서는 그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자, 보세요. 크기가 플러스 1쿨롱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1쿨롱인데 아주 가까이 있어. 1cm에 가까이 놓여져 있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아주 좋아 죽는데 어떻게 뛰냐고요. 그쵸? 그죠? 자, 못 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얘가 전기 쌍극자입니다. 전기 쌍극자니까 요거를 띄어내려면 최소한 몇백 볼트 이상, 몇천 볼트 이상을 가해야만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보유하는 비율, 즉 절연율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기량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미소거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유전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것이 이 진공 유전율 입시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8.85, 그죠? 자, 진공 유전율이니까 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뭐고? 페로퍼미터죠. 그러니까 자유공간의 1m당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라고요?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공 투자율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에 대한 전류를 저장하는 용량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이 자, 잘 보십시오. 이제 여기 못 쓴 부분은 제 다른 분 노트 빌려갖고 복사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전기력선이 있는데 전기력선에서 플러스 쿨롱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쿨롱으로 들어가는 뭔가가 있다고요. 들어가는 뭔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선으로 지금 그리고 있죠? 자, 잘 보십시오. 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선으로 그리면 어때요? 자, 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예를 들면. 그쵸? 자, 그리고 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력선에 대한 형태가 어때요?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뭐가? 자기력선이. 그 자기력선에 대한, 즉 자기장과 전기에 대한 전기력선은요. 전기력선은 뭐냐면은 전개의 크기를, 자, 전개의 크기를 어떻게? 개수로 나타낸 겁니다. 개수로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개수로 나타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자개 있죠. 자개. 다른 말로 자기장. 자, 자기장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는 겁니까? 개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개수로 나타내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것을 표현해주는
바꿔주는 변수가 뭐다? 정기적선에서는 진공유전율이고 자기적선에서는 뭐다? 진공투자율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선이 촘촘하게 많으면 뭐고 전개의 세기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자기적선에 대한 개수가 넓으면 어때요? 많으면 그 자기장에 대한 크기가 굉장히 센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쭉 정리가 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